황영웅 살리기 때 국민 호소문,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기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황영웅이라는 이름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노래 하나만을 붙잡고 살기 위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성실한 근로자로 하루하루를 견뎌온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꿈을 버리지 않기 위해 노동을 선택했고, 노동을 버리지 않기 위해 꿈을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가장 빛나려던 순간, 그는 과거의 논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우승의 문턱에서 상금 6억 원을 놓친 것보다 더 큰 대가는 사람 황영웅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부정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이후 쏟아진 언론의 질타와 여론의 공격은 한 인간이 감내하기에는 지나치게 잔혹한 무게였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법정도 방송도 마이크도 아닌 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봉사 현장을 전전했고 3억 원이 넘는 성금을 기탁하며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사회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팬들과 조용히 소통하며 다시 살아갈 이유를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는 거창한 무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방의 작은 축제, 소박한 무대에서 노래 한 곡 부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다시금 집요한 공격과 매장의 움직임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회복을 허락해야 하는 사회입니까? 반성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희생자는 누구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실수한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사회인지 아니면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다시 숨 쉴 공간을 내어주는 사회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호소문은 변명이 아닙니다. 강요도 아닙니다. 다만 한 인간의 삶을 다시 한번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 달라는 간절하고도 조심스러운 요청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노동을 선택한 사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하루의 대부분을 공장 안에서 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황영웅은 노래를 사랑했지만 노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대를 택하지 않고 자동차 부품 공장을 택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 반복되는 작업을 견디며 기계 소리 속에서도 마음속에서는 늘 노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6년은 단순한 생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버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한 시간이었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성실함으로 증명해온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특혜를 받지 않았고 누구의 이름에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버텼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뒤에 놓인 시간과 땀, 그리고 포기의 유혹을 이겨낸 순간들은 쉽게 외면해버리곤 합니다. 황영웅의 공장 생활 6년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인지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기록이었습니다. 노래를 꿈꾸는 사람이 성실한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실한 노동자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희망,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해 보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황영웅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미화가 아닙니다. 동정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 인간을 평가하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한 번쯤은 바라봐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는 특별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러나 끝까지 꿈을 놓지 않으려 애썼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2부. 가장 높이 올랐던 순간, 가장 깊이 떨어진 시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오랜 시간을 견뎌 올라가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황영웅에게 그 순간은 무대 위에서 찾아왔습니다. 오랜 노동의 시간 뒤에 그는 비로소 노래로 평가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의 노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는 우승의 문턱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버텨온 시간들이 인정받는 순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발걸음은 멈춰 섰습니다. 과거의 논란이 다시 불려나왔고 무대는 환호의 공간이 아닌 심판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래는 멈췄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날 이후 황영웅이 잃은 것은 우승 상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붙잡아왔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사회 속에서 설 수 있는 자리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이 올랐던 순간이 가장 깊은 추락의 시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과거로만 규정되어야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고 책임지고 살아갈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황영웅의 시간은 멈춰진 채 수많은 시선과 말들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찬반으로 갈라진 여론 속에서 사람이 아닌 사건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소문은 옹호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판단을 강요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빛나던 순간에 어떻게 가장 가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차분히 되돌아보자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황영웅 한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마주하게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3부. 말의 폭력, 그리고 사람이 무너지는 시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판은 사회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칼날이 되고 언어가 폭력이 되는 순간 그 대상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논란 이후 황영웅을 향한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되었고 댓글의 문장이 되었으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의 이름 앞에 단정과 낙인이 붙었습니다. 그 말들은 빠르고 강했고 무엇보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람은 귀로만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과 시선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 시간 동안 황영웅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숨이 막히는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시간이었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된 듯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겪은 공포와 절망은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극단적인 순간까지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사실을 따지는 것과 사람을 파괴하는 것은 결코 같은 일이 아닙니다. 황영웅은 그 시간 동안 언론을 향해 맞서 싸우지 않았고 대중을 향해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겨우 숨을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호소문은 연민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탁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에 어떤 무게로 남을 수 있는지 잠시 멈춰 생각해보자는 요청입니다.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언어는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4부. 변명 대신 선택한 길, 침묵의 봉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은 절망의 끝에서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말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버텨내는 길입니다. 황영웅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도 동정을 구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라는 이름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묵묵히 봉사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에 서 있었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3억 원이 넘는 성금을 기탁했지만 그 사실조차 널리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없이 시간을 내어 타인의 삶을 보듬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 남을 먼저 돌아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황영웅은 자신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노래 대신 봉사를, 환호 대신 침묵을 선택한 그 시간은 그를 더 낮은 자리로, 그러나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호소문은 미담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행을 과시하기 위한 기록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잘못 이후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진정한 반성은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그가 선택한 이 침묵의 시간과 봉사는 과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시간 끝에서 그는 다시 아주 작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노래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 다시 서보고 싶다는 아주 소박한 바람 말입니다. 5부. 너무나 작은 무대조차 허락되지 않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지나며 황영웅이 바란 것은 거창한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방송도 경쟁의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방의 작은 축제, 사람들 곁에서 노래 한 곡 부를 수 있는 아주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그 무대는 명예를 되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고 과거를 덮기 위한 시도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숨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을 향해 다시 거센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과거의 말들이 또다시 복사되었고 이미 알려진 사실들은 더욱 자극적인 표현으로 덧칠되었습니다. 그를 향한 시선은 순식간에 복귀 시도라는 이름의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해야 합니다. 사람은 과연 어디까지 침묵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물러나야 다시 살아갈 자격을 얻는 것인지 말입니다. 무대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황영웅은 지금도 화려한 조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노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바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떼처럼 몰려드는 비난과 하이에나에 비유될 만큼 집요한 공격은 그의 발걸음을 다시 붙잡고 있습니다. 이 호소문은 분노를 선동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미 충분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 조그만 회복의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과연 건강한 사회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사회는 언젠가 그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이 작은 무대는 내일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마지막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6부. 처벌 이후의 사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회입니다.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을 물은 이후의 사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처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남는 것은 사람의 삶입니다. 반성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통로가 없다면 그 사회는 사실상 영원한 처벌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황영웅은 이미 무대에서 내려왔고 사회적 비난과 침묵의 시간을 온몸으로 견뎌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함부로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자신이 사회에 남길 수 있는 역할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반성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그렇다면 이제 그 행동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취급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회복의 기회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다시 사회 안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마저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교정이 아닌 배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호소문은 특정 인물을 옹호하기 위한 변론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사회와 책임 이후의 삶까지 고민하는 사회 중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7부. 매장이 아닌 회복을 선택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황영웅에게 남아있는 것은 명예도, 경쟁도, 승부도 아닙니다. 그저 노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그리고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뿐입니다. 그 작은 바람마저 꺾어야 할 이유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일은 순간의 분노를 해소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어떤 치유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차갑고 더 두려운 공간으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비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분노했고 이미 충분히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 다음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말입니다. 회복을 허락하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다시 숨 쉬며 자신의 책임을 짊어진 채 살아갈 수 있도록 문 하나를 남겨두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선택은 거창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호도, 옹호도, 맹목적인 지지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돌을 들지 않는 선택,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사람으로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부디 매장이 아닌 회복을, 침묵 속의 단절이 아닌 조심스러운 기회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